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최근에 하반기 시장 전망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명히 있지만 공통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산업이 하반기에 엄청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해당 리포트에 내포가 되어 있죠. 올해 하반기에 엄청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은 당연히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산업의 수혜주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수혜 종목이 6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반토막난 이 기업이 6월에 주도주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고요. 해당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산업에 대한 분석부터 수혜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안에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등에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산업에 대한 해당 이슈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함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 누구나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니즈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안에 일론 머스크가 연내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처럼 테슬라도 광고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까지 기존 자동차 업체들처럼 광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향후 1년간 거시경제 환경이 어렵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 즉 현재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앞으로 1년 동안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단단해지고 높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머스크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연내 사이버 트럭 출시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전기차 산업의 둔화를 우려하는 질문에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현재는 전기차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테슬라를 더 높은 곳까지 올려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미국부터 넘어왔던 이 로봇에 대한 붐이 또 다른 로봇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더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재 로봇 산업에 엄청나게 뛰어들었죠. 문제는 뛰어든 산업이 로봇인 건 같은데 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뛰어들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과 모빌리티 로봇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지금 가장 전반적으로 많이 퍼진 곳이 어딘가요? 산업 현장부터 시작해서 식당, 서빙 로봇, 가정, 청소 로봇까지 해서 입지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사실 산업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입지가 크지 못했는데 식당이나 가정처럼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로봇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선두 업체들이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진 않죠. 아직 정답이 없고 협동 로봇이 정답인지 웨어러블 로봇이 정답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로봇의 운영 체제 주도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을 스마트폰의 도입 초기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어느 기업이라도 치고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로봇 기업과 협업도 하고요. 스타트업 시장도 기업 공개 시점을 앞당겨서 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해달라 투자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왜? 아직 시장의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선두를 잡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보틱스 관계자가 말을 하기를 수익성 대비해서 로봇에 투자하는 비용은 너무 큰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로봇을 이용해서 공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가속화가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부산에서 열렸죠. 스마트 제조 기술과 로봇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이 16일 어제부터 현재 나흘간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28개국이 참석을 하고요. 453개의 업체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친환경 제조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각종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AI, 자동화 설비 등을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 로봇 보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로봇 상용화 기술의 중요도가 부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다. 혹은 지금보다 비슷하게 계속적인 투자가 나올 것이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로봇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로봇에 대한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면 서빙 로봇이 처음 도입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년에서 4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2019년 기준에서는 전국에 50여 대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기준에서 5,000대 규모로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서빙 로봇이 대신 서빙하는 게 전혀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고 전혀 신기하지가 않죠. 근데 그 규모가 올해는 1만 1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성장했던 수준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로봇이 계속해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구인난까지 겹쳐지면서 인력 운용에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서빙 로봇을 찾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100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서빙 로봇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빠른 이유가 외식업계에 대한 구인난으로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요. 서빙부터 설거지부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취업한 직원들이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에서 국내 음식점 및 주점업 인력 부족률은 6.6%로 전체 업종의 평균 대비해서 2배 수준입니다. 이게 6.6%라고 하면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체 평균 업종 대비해서 2배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거고요. 사실 이 서빙 로봇이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딱 알맞게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과 구인난 등 이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빙 로봇이 상용화가 빨라진 것처럼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에 로봇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 산업이 로봇의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죠? 바로 물류 쪽입니다. 로봇의 활용 범위가 높고 국내 산업에 적용시킬 경우에 가장 빠른 도입이 기대되는 물류 로봇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배송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간단한 주문을 통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고도 신선한 물건들을 혹은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최저가의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전혀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즉 현재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됐던 이 생활 패턴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이 대형마트들, 대형입니다. 대형마트들 3사, 이마트, 홈플러스, 쓱닷컴을 중심으로 디지털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산이 됩니다. 사실 이 대형마트 3사가 코로나 때 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온라인 마켓의 엄청난 판매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 대형 3사가 이제는 온라인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 사람이 상품을 찾아가는 서비스 대신에 상품이 사람을 찾아오는 GPT 시스템을 적용해서 장바구니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6초입니다. 즉 알아서 물류가 진행이 되면서 물건을 사면은 바구니에 담겨서 사람 앞으로 옵니다. 즉 내가 직접 물건을 하나씩 챙겨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담겨서 오는 것을 처리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물류에 대한 배송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류 로봇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AGV, 두 번째로는 AMR입니다. 이 AGV는 무인수송이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물류 로봇이 바로 이 AGV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MR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목표물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AGV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일단 정확도 부분에서는 얘네는 레일과 코드가 딱 입력된 만큼만 갑니다. 즉 다른 주행 루트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단점이 느린 거 그리고 구축 이후에 루트를 수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사나 택배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AM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갑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그 오차 범위가 크지는 않고요. 문제는 대당 가격이 좀 비싸요. 이 AGV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인데 AMR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AMR이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조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택배나 이런 쪽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율 이동 로봇의 활용 산업을 보면은 물류보다 현재 자동차 쪽, 그다음에 전기전자, 헬스케어 쪽에 엄청나게 비중이 큽니다. 즉 우리가 완성차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산업에서도 이 물류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업무를 훨씬 더 수월하게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로봇 기술이 포함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AMR에 대해서 춘추 전국시대 개막 2024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엄청나게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와 해외를 동시 공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2023년도, 2024년도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공장이 지어지죠. 그 공장에 AMR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기존 물류 사업뿐만 아니라 이 기술 자체가 자동차나 2차 전지 산업까지 적용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번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비스 로봇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산업에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자동차 쪽에서는 포드가 발렌시아가에 위치한 공장 내부에 AMR을 도입을 했고요. 벤츠는 팩토리 56에서 조립 동선 최적화를 위해 AMR을 적극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 무거운 엔진들을 사람이 직접 들어서 컨테이너 벨트에 옮겼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AMR이 대체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이 옮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산업재해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괜찮다 싶다 보니까 2024년도부터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들부터
현대모비스의 미국 공장 라인에다가 AMR 물류 로봇을 현대위아에서 공급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한번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물류나 제조 로봇에 대한 시장 추이를 보면은 사실 물류 로봇에 대한 성장은 매년 40%로 엄청납니다. 제조 로봇은 11.2%밖에 되지 않아요. 즉 앞으로 물류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엄청나지만 제조 로봇은 현재는 비중이 더 큰 게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류 로봇에게 그 캐파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까지 로봇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 상용화 쪽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물류 로봇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협동 로봇이나 이 부분이 돈이 안 되고 시장의 이슈가 안 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물류 로봇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도 월마트, 국내보다 해외 기업들이 물류 로봇 도입을 더 가속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는 아마존 등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물류 시스템 분야의 자본 지출을 늘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익 잠재력을 확대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물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고요. 올해 말까지 월마트 매장의 3분의 1이 자동화 물류센터에 의해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3년 안에 65% 비율이 자동화가 될 전망입니다. 즉 지금부터 투자하는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서비스용 로봇까지 이 AMR에 대한 확장성, 이게 AI와 자율주행을 합쳐서 서비스용 로봇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즉 산업용 로봇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서비스용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에 의해서 더 높게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AMR 물류 로봇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라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도 저평가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수주가 시작되어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3년도, 2024년도 미국, 유럽, 한국 쪽에서 엄청난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물류 로봇이 저평가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물류 로봇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께 딱 두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V원텍이에요. 이 V원텍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 시스콘이 국내 대기업 혹은 대기업 협력사에다가 115억 원 규모의 AMR과 AGV 공급업체로 선정을 받습니다. 즉 물류 로봇 쪽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북미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코는 전기차 제조 공정 내 라인 간의 물류 공급 자동화 역할을 수행하는 AMR과 AGV에 대한 자체 생산을 해서 납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에다가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이쪽에다가 공장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인건비 때문이죠. 그러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유럽은 실제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V원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T-로보틱스입니다. 비교적 높은 종목이지만 해당 종목도 분할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얘네가 4월 11일 날 SK온향으로 약 295억 원 규모의 AMR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아까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생산 공정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얼마나 짓겠어요. 그 캐파가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AMR 로봇에 대한 적용 확대가 수혜로 적용돼서 엄청난 고속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V1텍과 T-로보틱스 종목의 움직임을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아니 나는 물류 로봇도 좋은 거 알겠는데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PDF 파일, 이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되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은 광고 문자,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두 번째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있는 PDF 파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도 하실 수 있는 이 산업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비추로테크 이런 식으로 시초가 이하,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이슈를 받을지 모르겠다. 딱 해당 이슈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밑에 관련 종목까지 같이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강한 이슈들 왜 나왔는지 그리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 관련주는 어떠한 이슈로 이 이슈에 포함이 된 건지까지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모두가 100% 무료로 평생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내일의 성공적인 투자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